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다들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오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아주 쉽게 우리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기술로 보고 있어요. 자, 어려운 기술들, 용어를 얘기해 볼까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그리고 머신러닝, 어렵죠? 이렇게 기술로서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는 것은 비유한다면은 코끼리 다리 만지는 거 비슷해요. 이 코끼리 다리 만지면 전체를 볼 수 있나요? 없죠. 똑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개별 기술이 아니고 세상의 융합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첫 번째가 1, 2차 산업혁명이 만든 물질이 만든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차 산업혁명이란 게 등장하면서 세상을 또 하나 더 만들었어요. 자, 그게 어떤 세상이죠? 바로 온라인 세상, 가상 세상, 우리가 카톡을 하는 세상, 이런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두 개의 세상이 연결되는 게 3차 산업혁명까지는 디지털 기술들에 의해서 연결이 됐어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는 이 두 개의 세상을 다시 연결하는 현실을 가상으로 보내고 또 가상의 온라인 세상을 현실로 보내는 기술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그 비용이 거의 공짜에 육박해 들어가요. 그럼 두 개의 세상이 융합되고 있죠.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개의 세상이 융합되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 늘 융합은 갈등을 만듭니다. 여러분들 우버라는 회사 아세요? 네, 우버. 기업 가치가 현대 자동차의 3배 가까운 거대 기업입니다. 약 80조 정도의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회사가 불법이에요. 아니, 왜 한쪽에서는 현대 자동차의 3배 가까운 기업 가치를 인정하고 왜 한쪽에서는 불법일까요?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한쪽에서는 오프라인의 소유의 시각에서, 한쪽에서는 온라인의 공유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겠죠. 근데 이 갈등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 혼돈 속에서 탄생하는 생명이 거대한 기업들이 등장을 해요. 이 거대한 기업들의 이름을 유니콘이라고 부릅니다. 자, 유니콘은 원래 뿌리 하나 있는 일각수죠. 그런데 이 일각수를 벤처 업계에서는 기업 가치 1조가 넘는 벤처 기업을 유니콘이라고 부릅니다. 자, 1조. 조금 큰 돈이죠? 예. 1조 기업 가치가 넘는 기업들이 불과 4년 만에 만들어져요. 놀라운 일인데 이 유니콘의 등장 패턴을 보면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돼요. 2009년도에 블룸 에너지라는 유니콘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반크리라는 회사, 중국 회사인데 이게 등장을 해요. 1년에 하나 정도 등장합니다. 2010년까지는 1년에 하나 정도 등장할까 말까 하는 기업들이 2011년도가 되니까 분기에 하나씩 등장하는 거예요. 뭐 세상이 바뀌는 것 같죠? 2014년도가 되니까 저 표에 보는 것처럼 이제는 한 달에 하나씩 등장하는 거예요. 1조 가치가 넘는 유니콘들이. 그리고 2014년도를 넘어서 2016년, 작년을 보니까 74개, 1년이 52주니까 한 주에 하나 이상 등장한 거예요. 한 주에 1.5개가 등장한 겁니다. 1년에 하나 가물에 콩 나듯이 등장하던 1조 넘는 벤처들이 이제는 일주일에 한 개 이상이 등장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들이 뭘 하고 있는가 제가 그거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들은 현실과 가상을 연결해서 사업을 해요. 자, 현실 세상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우리 다 알죠? 시간, 공간, 인간. 자, 이걸 우리가 천지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시간, 공간, 인간이라는 세 개의 요소를 데이터화시켜요. 그래서 몇 날, 어디에, 누구랑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상세계, 온라인 세계에 보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가 가능하냐? 현실에서 불가능했던 편집, 복제를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대표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셀카를 찍죠? 자, 셀카 찍죠? 예. 자, 셀카 찍어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에 올릴 때 그냥 올려요? 뭔가 하나 하죠? 예. 뽀샵이라는 걸 하죠? 뽀샵. 자, 현실의 내 나이를 갑자기 10살 어리게 보이게 하긴 불가능하죠. 예. 그런데 가상의 세계에서는 순식간에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편집과 복제를 통해서 현실 세계를 최적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예는 우리 맨날 쓰고 있는 내비게이터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출발해서 오는데 우리 강미 작가님이 전화를 했어요. 몇 시에 도착하세요? 걱정되죠? 그래서 제가 9시 40분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중간에 그걸 어떻게 알죠? 내비가 알려주는 거죠. 내비는 어떻게 알아요? 현실의 교통세계와 똑같은 교통세계를 가지고 있죠. 교통지도를 가지고 있고 모든 차의 위치를 알고 있고 교통신호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도착 시간을 예측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시간을 절약하죠. 우리 국가는 에너지를 절약하죠. 최적의 길로 가니까. 그리고 이 도시는 정체 현상을 줄입니다. 그 비용이 대략 5조 정도, 연간 5조로 추산이 됩니다. 꽤 크죠? 근데 우리가 왜 이걸 내비에서만 하죠? 왜 딴 데서는 안 하나요? 공장, 병원, 학교 다 가능하겠죠? 바로 이런 일들을 1조 가치가 넘는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전체를 얘기하기 전에 4차 산업혁명을 제가 한마디로 설명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현실 세상, 가상 세상, 이 두 개의 세상이 결합돼서 현실을 최적화시킨다. 인간을 위해서 최적화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죠. 현실과 가상이 인간을 중심으로 융합하는 세상. 그러면 현실 세상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돼요. 내비게이터에서 우리가 시간을 예측하려면은 공간을 맞춰주려면은 지도를 갖고 와야 되고, 그리고 자동차의 위치를 수집해야 돼요. 현실 세계에서 데이터를 수집한다 1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수집한 데이터를 버리면 안 되죠. 그걸 어딘가 모아야죠. 그걸 모으는 거를 클라우드에 모읍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 소위 빅데이터가 돼요. 데이터가 많으니까 빅데이터죠. 그러면은 이제 누가 등장하느냐? 알파고님이 등장합니다. 인공지능이 등장해서 인공지능이 이 데이터를 먹고 튼튼해져요.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내 도착 시간을 알려주고 최적의 길을 맞추어 줍니다.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는 5조란 어마어마한 돈을 줄일 수 있게 되죠. 이것이 현실과 가상의 융합해서 인간을 위한 가치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이 분야별로 캐터필러는 중장비를 만드는 제조업체예요. 옛날에는 장비를 팔고 나면은 아몰랑 했어요. 아몰랑.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고객을 위해서 뭘 하면 될까? 고장 안 나게 해주자. 어떻게 하면 고장 안 나게 해줄까? 그래서 장비 출고 이후에 모든 장비의 상태를 사물 인터넷이란 기술을 가지고 비전 링크, 소위 인공위성 등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을 해요. 수집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2단계죠. 3단계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요. 그럼 4단계
뭐가 나오느냐? 비포 서비스. 고장 나기 전에 대전 MBC 방송국 옆에 있는 굴삭기의 오른쪽 바퀴를 지금 바꿔라. 고장은 안 났지만. 이러면 고장 나기 전에 서비스를 해주게 됩니다. 이것이 광범위하게 모든 제조업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이거를 제조와 서비스의 융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모든 물건들이 그냥 팔고 끝나지 않아요. 팔고 나서도 제조업체하고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제조만 그런 게 아니라 유통도 마찬가지예요. 아마존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고객들에게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냐? 뭐죠? 빠른 배송이죠. 그죠? 빠른 배송이죠. 이 빠른 배송을 위해서 아마존은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안 돼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모든 고객들에게 이제는 빠른 배송을 위해서 예측 배송을 하자. 어떻게 예측하느냐? 모든 고객의 구매 패턴을 분석한다.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내일쯤 저 아주머니는 기저귀를 주문할 거야. 그래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배송해서 미리 갖다 놓습니다. 주문하는 즉시 배송을 해주죠. 이게 바로 아마존이 자랑하는 예측 배송 시스템입니다. 뭐하고 똑같아요. 전부 다가 내비게이터가 예측 맞춤하는 거와 똑같죠. 즉 모든 글로벌 유니콘들은 분야별로 어떤 기업들은 노는 거, 어떤 기업들은 먹는 거, 어떤 기업들은 공부하는 거, 어떤 기업들은 여행하는 분야에서 현실과 가상을 융합해서 예측과 맞춤이란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제품과 서비스는 떨어지지 않아요. 모든 제품과 서비스는 모든 가전제품 전부 다가 이제는 융합됩니다. 뭘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그럼 이 융합되는 과정에 뭐가 필요하냐? 기술이 필요하죠. 현실 세계에서 데이터 수집한다 그랬죠. 현실 세계는 시간, 공간, 인간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시간, 공간, 인간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술이 몇 개가 있느냐? 6개가 있어요. 이것을 제가 6대 디지털화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수집된 데이터를 가상세계에 쌓으면 빅데이터가 됩니다. 이제 알파고님이 등장해서 이 데이터를 소화해서 예측과 맞춤이라는 가치를 만들어요. 도착 시간을 예측해주고 그리고 최적의 길을 맞춰줍니다. 그러면은 결과는 어디 있느냐? 아직 가상세계에 있어요. 이걸 현실로 가지고 나오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게 아날로그화 기술이에요. 총 12개 기술이 있죠? 앞으로 나란히 시켜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12개 기술과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을 이룩하는 기술들입니다. 이게 본질은 아니에요. 수단이죠. 자, 보면은 1차 산업혁명하고 2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생존의 욕구, 안정의 욕구를 충족시켰어요. 그런데 3차 혁명은 뭔가 그랬더니 이게 또 사회적 연결의 욕구, 매슬로우 욕구 5단계, 3단계를 충족시킨 거예요. 이러니까 제가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자기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는 혁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기 표현의 욕구는 명예욕, 심미욕, 그리고 인지욕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일자리는 어떻게 생길 것이냐. 첫 번째는 생산 일성이 증가되면서 업무 시간이 단축이 돼요. 그러면 여가 시간이 증가되죠. 그럼 그 시간에 인간의 새로운 욕망이 발생합니다. 이래서 일자리가 어떻게 변하는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이런 게 등장하면서 생산성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업무 시간이 줄겠죠? 일자리가 줍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여가 시간이 증가하죠? 새로운 인간의 욕망이 발생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일이 또 등장합니다. 그럼 이 사이를 연결하는 게 뭐냐면 평생 교육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평생 교육을 받아야 되는 시대가 됩니다.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학습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미래의 일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일은 크게 세 가지예요. 삽질하는 노동, 이건 고통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하는 일, 이건 즐거움도 있어요. 그 다음 내가 순수하게 노는 것, 놀이. 이 세 가지가 이제 노동은 인공지능과 로봇한테 주고 인간의 역할은 주로 일과 그리고 놀이로 갑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석학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부를 만드는, 전체의 부를 만드는 인공지능 기술과 그 부를 분배해주는 블록체인 기술이 만드는 혁명이다. 이 두 개가 순환하면은 이 세상은 더 많은 재화와 그리고 더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겠죠. 이 세상 누가 만들죠? 바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의 길로 다 같이 들어가 봅시다.